미국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한국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미국의 최고위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분석가가 놀라운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의 가장 중요한 회의실에서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걸 깨달은 거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미국 고위 관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 아침이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워싱턴 D.C.에 두꺼운 구름이 드리워져서 겨울 햇살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고 도시는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택시 뒷좌석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데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바로 백악관이었거든요. 제 이름은 다니엘 포스터예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가 오벌 오피스로 초대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평소에 저는 국제문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주로 도심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고서 더미와 세계 각지의 뉴스를 띄운 컴퓨터 화면들 사이에서 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당선이 워싱턴 DC를 뒤흔들었고 모두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느라 분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해 논의하는 특별한 회의에 참석하러요. 택시가 백악관 보안검사소에 도착했어요. 초대장과 신분증을 무뚝뚝한 표정의 경비원들에게 보여주고 몇 차례 보안 검색을 거친 후에야 드디어 그 역사적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윤이 나는 바닥을 따라 걸으며 젊은 직원의 안내로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걸린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모두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포스터 씨. 직원이 안내하며 오벌 오피스 쪽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이제 가슴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도 여러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한 적은 있지만 이런 방에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오벌 오피스에 들어서자마자 TV에서 보던 모습과 정확히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유명한 책상, 레졸루트 데스크가 창가 근처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고 짙은 파란색 카펫 위에 새겨진 대통령 문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이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회의 테이블을 둘러싸고 워싱턴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내각 구성원들, 군 고위 인사들, 정보국 관계자들, 경제 자문가들까지. TV에서 본 얼굴들도 있었고 이전에 회의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고 몇몇은 서류철을 빠르게 넘기거나 휴대폰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터 씨. 톰슨 장관이 말했어요. 자리에 앉으시죠. 자리에 앉으니 방 안에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격렬한 논쟁이 터져나왔어요. 두 그룹이 뚜렷하게 갈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언성을 높였어요. 저는 가만히 지켜보며 상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논쟁이 과열될수록 저는 점점 더 신중해졌어요.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한 고위 군 관계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훨씬 더 많이 부담해야 할 겁니다. 새로운 관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고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이들도 곧바로 그 말에 동조하며 점점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으로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해야 한다거나 한국 기업에 새로운 무역 제한을 적용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그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둔 병력을 줄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들려왔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됐지만 동시에 이들이 상황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들은 한국을 그저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작은 동맹국으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죠. 제 손가락이 조용히 노트 위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세월 동안 한국에 대해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는지 생각했어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떠올렸어요. 미국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이 바로 한국에서 온다는 사실도요. 잠시 침묵이 흐르자 제 차례가 왔다는 걸 느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제가 하려는 말이 여기 있는 모두의 환영을 받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어요. 한국을 그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작은 나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했어요. 정말로 걸려있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 했죠. 가볍게 헛기침을 하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말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이들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걸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발언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지만 해야 할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다른 관리들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질 일에 대해 꽤 암울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히게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놓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방 안을 둘러보면서 한 사람씩 눈을 맞췄어요. 커다란 오벌 오피스 창으로 쏟아지는 밝은 햇살이 카펫 위에 황금빛 대통령 인장을 빛나게 하고 있었죠. 한국의 역할을 과소평가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오판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공부하고 그들과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이해시켜야 했어요. 한국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며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걸어갔어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기들에는 아주 작고 복잡한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한국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눈썹을 치켜 올리는 게 보였어요. 가죽 의자에 앉아있던 몇몇 관리들도 자세를 고쳐 잡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없으면 우리 전체 기술 산업이 위기에 처할 겁니다. 마치 엔진 없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죠. 라고 말하며 제 손을 써서 강조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주요 미국 IT 기업들 모두 이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방 안은 한층 조용해졌어요. 아까부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톰슨 장관조차 이제는 제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죠. 그런데 단지 기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며 대통령의 빈 책상 근처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 가장 충실한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어떤 기술을 판매할 때 조심하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많은 금전적 손해가 있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해준 거죠. 우리 무역 최고 자문 중 한 명인 자넷 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녀는 숫자를 직접 봐왔으니까요. 또 다른 점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며 의자를 끌어와 앉아 모두와 눈을 맞출 수 있도록 자세를 낮췄어요. 지도를 보세요. 한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요. 중국, 일본, 러시아,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세 나라 사이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경쟁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완벽한 자리에 친구가 있는 것과 같죠. 이 점을 시각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노트를 꺼내 간단하게 지도를 그렸어요. 여기 보세요.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너무 밀어낸다면 누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국과 한국이 더 가까워진다면 아시아 전체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방 안은 이제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심지어 백악관 직원들이 오가는 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죠. 실제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라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현재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은 함께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군사 시스템을 알고 있어요.
우리와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중국과 군사 훈련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중국과 군사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면요. 그건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테이블 너머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로버츠 장군도 이제는 열심히 노트에 필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점은 이겁니다. 라며 목소리를 낮춰서 좀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유도했어요. 그들은 마치 여러 판을 동시에 두는 체스 마스터 같아요. 중국, 일본, 러시아보다 작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누구를 압도하려고 하지 않죠. 그들은 그보다 훨씬 영리해요. 대신 모든 이들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 하죠. 다시 일어서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이 관리들도 이제 제가 몇 년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시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였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하며 제가 처음 있던 자리로 돌아왔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돈과 무역에 관해 과한 요구를 한다면 그들을 중국 쪽으로 떠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오랫동안 후회할 실수가 될 겁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의 얼굴에서 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에 적대감은 줄어들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이들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오늘 이 대화를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방 안의 감도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광택이 나는 나무 테이블에 위에서 비치는 밝은 불빛이 반사되고 몇몇 관계자들이 노트패드를 준비하면서 자리를 약간씩 바꾸는 게 보였어요. 떨려서라기보다는 제가 설명해야 할 내용의 중요성 때문인지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라며 천천히 테이블을 돌기 시작했어요. 동아시아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바로 저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남한이 있어요. 크기가 제일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 위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아치 구조물의 중심돌처럼 남한이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마커를 집어들고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간단한 지도를 그리며 남한의 위치를 표시했어요. 여기 남한이 있어요. 서쪽으로는 아시아에 떠오르는 거대국, 중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오랜 동맹국인 일본이 있죠. 북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어요. 남한은 이런 강대국들 사이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얼굴에 이해가 서서히 드러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단지 위치 때문만은 아니에요. 남한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마치 학교에서 누구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는 학생 같은 거죠. 다른 친구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요.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뭔가 필요할 때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남한이에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할 때도 남한을 찾죠. 러시아가 아시아 문제를 논의하고 싶을 때도 남한이에요. 남한은 이런 관계들을 아주 신중하게 구축했어요. 마치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잘 저글링하는 사람처럼요. 자리에 다시 앉으며 서류 몇 장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남한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남한은 강해지는 법을 알면서도 적을 만들지 않는 법도 배웠어요. 다른 나라들은 힘을 과시하려 할 때가 많지만 남한은 제가 스마트 파워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힘을 키워왔어요. 가장 큰 군사나 넓은 영토가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그들은 기술과 외교력을 활용하죠. 무역 수치를 보여주는 차트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숫자를 보세요. 남한은 중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동남아시아 등 거의 모든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웃들 모두가 필요한 도구를 빌려줄 수 있는 친근한 이웃처럼 자기 위치를 잡고 있는 거죠. 방 안은 점점 조용해지고 집중하는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어요. 몇몇 관계자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남한은 그냥 앉아서 모두가 자신에게 친절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남한은 현대 세계에서 중요한 힘을 만들어냈어요. 남한의 기업들은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들의 대중문화는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외교 능력은 지역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죠. 다시 일어나서 제 말을 강조할 필요를 느꼈어요.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TV를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부품들이 대부분 남한에서 온 거예요. 그들의 배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물자를 운반하고 있고 그들의 엔터테인먼트는 전 세계 스크린에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 기념비가 멀리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 점인데 남한은 이렇게 하면서도 모두와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누구를 위협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다시 방 안을 돌아보니 제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만약 우리가 남한을 멀리한다면 단순히 동맹을 잃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다른 파트너에게 넘겨주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중국은 남한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할 거예요. 러시아도 남한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겁니다. 심지어 북한도 더 나은 관계를 꿈꿀지도 몰라요. 다시 제 자리에 앉으면서 다음 말을 할 때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 힘은 단순히 무기나 경제 규모로만 측정되지 않아요. 가장 많은 친구, 가장 큰 영향력, 그리고 가장 넓은 연결을 가진 쪽이 힘을 갖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남한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쌓아왔어요. 테이블 주위를 둘러보니 관계자들이 제가 한 말을 곱씹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트에 열심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그린 지도를 새삼스레 다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한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라고 마무리했어요. 남한은 우리에게 의존해서가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동맹국인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잊고 남한이 마치 우리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대하면 남한이 정말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어진 침묵은 그들이 마침내 이해했음을 알려주었어요. 남한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복잡한 게임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였고 그에 걸맞는 존중을 받아야 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고 자세를 바로 세워요.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한국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발밑에 깔린 두툼한 타원형 집무실의 카펫이 부드럽게 느껴져요. 저는 방 한가운데로 조금 더 걸어나가고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대통령 문장을 빛나게 하고 있어요. 군사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큰 나무 테이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얘기를 시작해요. 지금 한국과 미국은 아주 가까운 군사 파트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는 같이 훈련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보호해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이 이 말을 곱씹도록 시간을 줘요.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톰슨 장군이 관심을 보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요. 그의 훈장이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이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손짓을 하며 상황을 그려줍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가 그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함께 군사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과 중국의 군함들이 서해에서 함께 훈련하고 그들의 비행기들이 공동 작전을 수행하고 그들의 병사들이 나란히 훈련하는 모습을요. 아시아 정책 전문가인 로드리게즈 씨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셔요. 그녀가 노란 법률 패드에 빠르게 메모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해요. 한국이 중국과 방위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 보세요. 동아시아에서 70년 넘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군사 파트너였던 나라가 중국의 동맹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방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쟁이 작고 단기적인 이슈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는 천천히 테이블 주위를 걸으며 제 주장을 더 강하게 전달해요. 한국은 그냥 아무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말을 간단하지만 힘있게 이어가요.
저는 한국을 천재 국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학급에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아는 똑똑한 아이와 같죠.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이웃 국가들보다 작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저는 테이블 머리 쪽에 멈춰서요. 벽에 걸린 대통령 초상화가 마치 우리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듯해요. 요즘 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목소리를 약간 낮춰서 모두가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한국이 자신들의 기술 지식을 중국과 공유하기로 한다면 어떨까요? 특히 그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말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는 펜을 집어들어요. 이 칩들은 작지만 금과도 같은 가치가 있어요. 우리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심지어 군사 장비에도 들어가죠. 한국은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들이 중국에 이 기술을 가르친다면 저는 펜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떨어뜨려요. 우리는 중국과 새로운 기술 경쟁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해요. 그런데 이번엔 우리가 선두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똑똑한 부분이죠. 누가 그 경쟁에서 승리하든 한국은 그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쪽의 지식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방 안을 둘러봐요. 모두의 얼굴에서 걱정, 놀라움, 그리고 한국의 힘에 대한 새로운 존중이 엿보여요. 이제 이 사람들도 한국이 단순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한국이 원한다면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그냥 우리의 리드를 따르는 후배 파트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아시아의 미래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이익에 도움을 줄 수도 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장하던 윌슨 상원 의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압박하면 제가 그의 말을 받아요. 그들이 중국 품에 안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겠죠. 아시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방 안은 조용해졌고 구석의 할아버지 시계가 부드럽게 똑딱이는 소리만 들려요.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 정원은 평화롭고 푸르러요.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과의 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위험성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요. 가죽 의자가 조용히 삐걱거리며 제 몸을 받아줍니다. 해야 할 말을 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국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랄 뿐이에요. 백악관 긴 복도를 걸어가면서 제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어요. 방금 마친 회의의 무게가 머릿속에 가득했죠. 높은 창문 너머로 워싱턴 D.C.의 석양이 보였고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무언가 한 시대가 끝나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미 정원에 있는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저녁의 서늘한 공기가 머리를 맑게 해줬죠. 휴대폰을 보니 벌써 7시 30분이더라고요. 그 회의에 3시간 넘게 있었는데 몇 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만큼 중요한 논의였던 거죠. 눈앞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이해해야 했어요. 예전에는 나라들이 큰 군대와 넓은 영토로 힘을 과시했어요. 병사가 많고 영토가 넓으면 강하다고 여겨졌죠. 그런데 이제는 다르더라고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배운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술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 특히 반도체 같은 컴퓨터 칩 기술 덕분에 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런 칩들이 없으면 대부분의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다른 기기들이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마치 중요한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것과 같았어요. 누구나 그 열쇠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적었어요. 요즘 나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홀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와도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왔어요. 마치 학교에서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고
여러 그룹과 친구를 만드는 영리한 학생 같았어요. 그리고 스마트 파워라는 말을 적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나라죠. 그런데 마치 체스에서 언제 어떤 말을 움직여야 할지 정확히 아는 영리한 선수 같았어요. 꼭 커야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했죠. 백악관 직원들이 종이를 들고 빠르게 걸어가거나 전화로 바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들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그 이유를 저도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면, 그들을 중요하지 않게 대한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친구 중 하나를 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잃는다는 건 큰 실수겠죠. 태블릿을 꺼내 한국의 수도 서울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밝은 불빛, 높은 빌딩들, 분주한 거리들,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이건 50년 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난했던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변신한 나라였죠. 그들은 노력과 치밀한 계획,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이뤄낸 거예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며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백악관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망친다면 단순히 무역이나 군사 계획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나라의 가족, 학생, 노동자, 그리고 일상적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때 상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회의에서 잘했어, 다니엘. 많은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줬어. 칭찬이 고마웠지만 걱정도 됐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귀를 기울일까요? 오늘날의 세상에선 다른 나라들, 비록 작은 나라라 해도 그저 밀어붙이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까요? 저녁이 더 어두워질 무렵 짐을 챙겨 백악관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보안 요원이 배지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무거운 회의였나 봐요? 그가 아마도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물었겠죠. 네, 제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힘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만드는 회의였어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로 나와서 어두워지는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쯤 서울 하늘에도 같은 별들이 떠오르고 있을 텐데 거긴 벌써 아침이겠죠. 그 생각이 왠지 중요한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요. 단지 시간대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이 변화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면에서도요. 택시를 잡아 주소를 말하고 도심을 지나가면서 워싱턴 DC와 서울이 서로에게 필요한 나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식 사고방식,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대는 지나간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훨씬 복잡하고 더 연결되어 있고 또 여러모로 더 흥미로웠어요. 내일 저는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서로 작성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생각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미래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면요.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한국의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 위에서는 작아 보여도 영향력과 능력 면에서는 거대한 나라였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워싱턴 DC 거리를 걷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요. 저물어가는 해가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지만 그걸 눈에 담을 여유도 없네요. 방금 오벌 오피스에서 있었던 일과 그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들렀어요. 익숙한 커피 향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늘 마시는 걸로 주문했어요. 단순한 블랙커피요.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퇴근길에 바쁜 정부 직원들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들 얼굴은 진지하고 발걸음은 급해요. 오늘 있었던 중요한 논의에 대해선 전혀 모르겠죠. 이제 모든 게 달라지겠네 라고 혼잣말을 하며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감싸주었어요. 이번 회의에서 제가 느낀 건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변에 더 큰 나라들이 있어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노련한 체스 고수 같달까요. 노트를 꺼내어 생각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커피숍의 잔잔한 소음이 멀어지듯 사라지고 회의 중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할 때 관료들 얼굴에 서린 놀라움, 한국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고 더 이상 다투지 않던 그들의 모습, 우리가 한국을 외면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이해하고 잠시 정적이 흘렀던 순간들까지요.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국무부에서 일하는 친구 사라에게서 문자였어요. 회의 어땠어? 라는 문구가 떴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다들 크게 깨달은 날이었지. 내일 얘기해 줄게. 사라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한다고 늘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커피숍 창 너머로 저 멀리 저녁빛에 반짝이는 국회의사당 돔이 보였어요. 이 도시에서 매일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죠. 그런데 오늘 회의는 좀 다르게 느껴져요. 오늘은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단지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미국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동반자라는 걸요. 앞으로 몇 달 동안 벌어질 일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이 중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한국과 중국의 함정들이 한반도 근처 바다에서 함께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들이 중국 기업들과 기술을 공유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니 좀 불안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또 다른 감정이 있어요. 존경심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나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진정한 깊은 존경심이에요. 한국은 조용히, 묵묵히 해마다 조금씩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큰 나라들 간의 다툼에 집중할 때 한국은 더 강해졌어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드는데 전문가가 됐고 여러 나라들과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작은 나라의 크기를 오히려 강점으로 삼아 더 크고 유연하게 움직였죠. 커피를 다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리는 한층 조용해졌고 봄 공기는 서서히 차가워지네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어요. 문득 한국이 이런 가로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꼭 필요한 존재죠. 내일은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서를 쓸 거예요.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다시 설명할 거예요.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똑똑하고 강한 파트너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 대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파트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끔 테이블에서 가장 작은 플레이어가 가장 좋은 패를 가지고 있지. 한국은 그 좋은 패를 아주 신중하게 다뤄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패를 어떻게 다룰지 신중히 생각해야 할 때예요. 존중을 보여주고 동등하게 대하며 진정한 파트너로서 함께해야 한다는 거죠.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서 오늘 본 것과 말한 것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큰 의미를 가지리란 걸 느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미국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만큼 똑똑할 수 있을지예요. 오늘 회의를 통해 그런 가능성이 생겼기를 바라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하나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을 예전처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작지만 똑똑하고 인내심 있고 용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제 존경심을 얻었듯이 미국의 존경도 얻었길 바라요.